여러분, 2022년에 우리에게 피아노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이윤찬입니다. 오는 10월 5일에 정명훈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이윤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4년에 태어났고 올해 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18살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피아노 한 번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곡을 여러 번에 걸쳐서 예선, 본선 이렇게 여러 곡을 쳐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2011년에 7살에 아파트 상가 피아노 학원에서 우연치 않게 피아노를 시작했고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2013년 9살에 예술의 전당 음악 아카데미에 합격을 했고 아마 음악 영재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는 11살에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의 금호 영재 콘서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예원학교에서 피아노를 쳤고 2017년에는 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이때 이제 손민수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사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미국 클리브랜드 청소년 콩쿠르 2위, 2019년 윤희상 국제 콩쿠르 15세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래서 윤희상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함으로써 병역 특례도 아마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역 면제죠. 그리고 2020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 과정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예고를 포기한 것은 통학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연습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예고를 진학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최종 우승을 했는데 더불어서 현대음악상과 청중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현대음악상은 반클라이번 콩쿠르 참가자가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새로운 현대음악곡을 지정곡으로 정해서 콩쿠르 심판 피아니스트, 작곡가, 작가인 스티븐 허프경이 경선을 위해 작곡한 현대곡을 가장 잘 친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도 현대음악상도 이민찬이 수상을 했고 더불어서 청중상이 있는데 현장과 전세계 온라인 청중 300만 명이 그때 시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3,000명이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도 이민찬이 청중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승을 하고 나서 그가 밝힌 첫 마디는 커리어, 자기의 이제 그 연주에 대한 화려한 그런 전력이죠. 그런 거에 야망이 없으며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다. 하지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연주를 하는 것이라고 아주 담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피아노를 얼마나 그가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죠.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답니다. 또 성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음악을 한번 평가해 보기 위해서 콩쿠르에 출전했고 그 음악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손민수 교수님하고 주변의 친구들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시절부터 손민수 교수님을 만났고 이민찬이 이러한 영향력 있는 메이저 국제 콩쿠르에 출전한 것은 손민수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연주에 전념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연소 우승 귀국
기자회견에서 우승을 했다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 옛 예술가들을 본받으며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는 독서를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 전체를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우승을 하고 나서 뭐 그의 이제 연주하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또 다른 곳에도 많이 올라왔겠죠. 근데 그는 달라진 것은 없다. 우승을 했다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350만 유튜브 조회수가 기록되었지만 그는 자기 폰에서 그 연주하는 모습을 지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연주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과거의 그런 영광이죠. 자기에게 찾아온 영광들을 자기가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치고 싶다. 명예에 대한 욕심, 야망이 없다. 여태까지 다른 생각 없이 피아노만 치면서 살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서 달라진 것은 전혀 없고 손민수 교수님과 상의하면서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또 손민수 교수님도 결국 본인이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이고 선택해 나간다. 옆에서 지켜봐주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그 대가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의 CEO는 그 회사를 자기의 입속을 채우려고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파타고니아의 회장은 그 회사를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환경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회사의 그 대표들도 그 회사를 운영하여서 그 회사의 베니핏이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또 그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 분야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이라면 회사가 그렇게 성장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쿠르에서 바하 연주를 하다가 스트라빈 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가 시간을 좀 끌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그가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바흐에게 영혼을 바치는 기분으로 연주를 했다. 그렇게 연주를 하고 바로 스트라빈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좀 쉬면서 시간을 갖고 스트라빈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의 모든 것, 자기 모든 열정을 쏟아서 그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 모습이 20세기 초 고정들과 비슷하다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오직 악보만을 보면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더 독창적인 음악이 나올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들이 생겨서 다른 사람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솔직히 그런 것을 많이 보면 잘 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음악이 안 되겠죠.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예술가들의 연주하는 그 연습한 과정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민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쿠르 때 그 영상을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콩쿠르 기간 카톡만 남기고 나머지 유튜브, 구글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우고 콩쿠르 뒤에도 자기가 그렇게 우승한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을 최선으로 알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피아노에 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를 쏟는 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인터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손 교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윤찬이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다. 연주 직전에 지켜본 제자의 연습 모습은 연주가 코앞인데도 전체 곡을 막 연습하지 않고 계속 왼손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기분을 느껴보고 싶을 텐데에도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왼손만 차분하게 연습하는 기본기를 다지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닦으면서 연주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민찬은 기본이 돼 있는, 기본을 아는 제자라는 것을 교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민찬이 보여주는 진정한 자유, 음악의 힘, 이런 것이 그의 작은 연습실에서 자기 단련과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랍고 대단하다고 손 교수는 밝히고 있습니다. 작은 연습실에서 자기의 단련과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민찬이라는 것이죠. 우리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우리의 그 작은 세계에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어진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이문찬과 같이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멋집니다. 근데 그 이문찬은 역시 다독가라는 거예요. 역시 책을 많이 읽고 단테의 신곡은 그가 연주를 하기 전에 그 마지막 곡이 단테의 소나타였는데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여러 번 읽었고 전체를 외우다시피 읽은 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독서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클라이번 콩쿠르 심사위원장이자 오케스트라 지휘하던 마린 알솝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나타냈는데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존경하는 지휘자였다. 언젠가 꼭 함께 연주하고 싶었는데 심사위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하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통해서였는지 음악이 더 잘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연주를 끝나고도 마린 알솝이 그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10월 5일에 롯데 콘서트홀 정명훈이 지휘하는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연주하는데 이 롯데 콘서트홀 그 10월 5일 거는 뭐 당연히 지금 다 매진됐고 그 다음에가 올해 12월 10일 예술의 전당에서 콩쿠르 연주곡으로 구성된 우승 기념 공연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10월에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에서도 연주가 있는데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고 합니다. 18, 우리나라의 19살이죠. 19살의 청년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 그 음악에 대한 진지함, 음악을 자기의 출세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음악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가 오로지 연습을 통해서 자기의 연주를 완성시켜 가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각오를 밝히는 것에서 우리는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그런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민찬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0년 어린 정말 아들과 같은 그런 이민찬이지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고 우리 그 세계에서 여러분의 세계에서 그런 작은 연습실에서 그 절제와 자기 단련 연습을 통해서 완성해가는 그 모습이 오늘의 이민찬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절제와 자기 단련의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완성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즈벡 타슈켄트를 출발해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서울에 도착하는데 오늘 여기 EIPP 사업 아주 잘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스마트 시티 사업인데 다음 사업도 여러 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에 관여하는 기관이 많고 한국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안그랜시와 너무 좋은 관계 속에서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고 안그랜시의 진짜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 몸처럼 어제 서로 기쁨을 나눴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한국과 우즈벡이 더 공고해지고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TG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우리 컨설턴트도 성장하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분야에서도 그런 성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